이걸 알고 있는 개발자와 모르는 개발자들의 성장 속도가 확연히 달라요. 제가 면담했던 팀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피드백이 있는데요. 지속적인 지원과 피드백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면담할수록 임포스터 신드롬을 덜 느끼게 되어서 이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이 메시지들은 회사 슬랙에 공개적으로 해주는 칭찬인데요. 이걸 본 회사 CEO가 정말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저에게 개인적인 챗을 해줬습니다. 제 성장뿐만 아니라 제가 팀원들 면담할 때도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 제 특급 비밀인데요. 우리 드림코더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개발 일이 너무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당당하고 멋지고 성실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죠. 나는 개발자가 될 만큼 똑똑하지 못한가 봐.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 깊은 컴공 지식이 없다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나한테 저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운 좋게 취업은 했는데 이곳은 나에게 과분한 게 아닐까? 자꾸 어려운 일들만 맡게 되는 것 같아. 내 진짜 실력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나요? 밀려있는 개발 공부하기에도 바쁜데 하루하루 업무 쳐내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이런저런 걱정들로 나 스스로에게 드는 의구심들로 집중도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죠. 임포스터 신드롬, 가면 증후군,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위험한 증후군이에요. 자신의 성공이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운으로 얻어졌다 생각하고 지금껏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심리를 말하고요.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건 운이었어. 이건 나의 참모습이 아니야. 언제 가면이 벗겨질지 몰라. 라는 등의 망상으로 괴로워하는 현상이에요. 좋은 직업을 가진 또는 성공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이런 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000명의 개발자 중 58%가 엑스페디아 개발자 중 73% 이상이 이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증후군을 경험했고요. 팀장, 그룹장이 되어서 정말 많은 개발자들의 면담을 했는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기술 면접을 거쳐서 합격을 했어요. 두 번째 날인데 회사에 들어서 너무 좋긴 한데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모르겠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걱정이 한가득인 포스트를 올렸고요. 이 포스트에 달린 답글들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경력이 19년 차이고 아마존에 온 지 4개월째인데도 이런 기분을 가진다고 합니다. 난 여기 10년 다녔는데도 아직 내가 사기꾼 같다. 나는 구글 2, 3년 다녔는데 그 증상이 반복된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00%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 워낙 자주 바뀌니까 결국 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올 거야 라는 답글이 있는데요.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임포스터 신드롬은요. 특히 개발이라는 직군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너무너무 많고요. 대학교 출신, 부트캠프 출신 워낙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개발자는 똑똑할 거라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선입견들이 많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개발에서 어렵게 힘들게 공부해 둔 거는 금방 트렌드에서 벗어나게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컴퓨터 기본적인 지식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나 플랫폼으로 전환할 때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개발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또 특히 리더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익혀야 되는 소프트 스킬도 많아요. 그리고 개발자라면 영어로 된 문서나 다른 자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선입견도 많이 깔려있죠. 해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임포스터 신드롬을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런 가면증후군을 달고 살았어요. 지방대 출신으로 대기업에 입사해서 명문대 출신의 뛰어난 동기들과 함께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개발 4년차에 기획팀으로 부서 이전했을 때 당당하게 사내 면접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저를 선배라고 부르는 우리 후배분들이 더 기획 쪽으로 경력이 많았기 때문에 왠지 내가 한없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왠지 내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괜히 기획팀으로 왔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해외 취업에 성공했을 때 정말 신이 났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영어 환경도 어렵고 또 낯선 개발 문화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이직 후에는요. 함께 입사한 동료가 나보다 더 경험과 경력이 많아서 전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데 내가 과연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요. 새로운 스택을 쓰는 웹 개발팀 팀장이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의 팀장이 될 자격이 있는 걸까?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도 가끔씩 나름 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기술 면접을 봤었던 우리 CTO님과 개발 회의를 하면 한없이 내가 작게 느껴질 때 이럴 때 가면 증후군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임포스터 신드롬을 극복하고 또 팀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전에 회사 사람들, CEO 그리고 투자자들 앞에서 며칠간 준비했던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덜덜덜 떨면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제 매니저에게 너무 긴장했나 봐. 내 발표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제 매니저가 자신감 있게 정확하게 의사전달했다. 잘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내 발표 전에 제임스가 너무 발표를 잘해서 더 부담스럽고 긴장이 많이 되었다. 제임스는 원어민이니까 영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너무너무 부러워. 정말 자신감 있게 발표를 잘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엘리야, 넌 며칠 동안 네 일도 열심히 하면서 특히 오늘 오전에 계속 일만 했잖아. 근데 제임스는 오늘 오전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저 빈 회의실에서 계속 말하는 연습을 했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만 보는 거야 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읽어낸 그 결과물만 보는구나. 그 사람이 뒤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성취해둔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이랑 비교하는구나 라고 느꼈죠. 그때부터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었고 또 적용해 나가면서 정말 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나중에 팀장이 되었을 때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자, 알고 있는 개발자와 모르는 개발자들의 성장 속도가 다른 정말 한 끗 차이이지만 정말 중요한 5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면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오고 다 운이었어. 난 정말 실력이 부족해. 내가 과연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시니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래, 이건 가면 증후군 증상이야. 많은 개발자들이 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이 감정에 도취되어서 감정의 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걸까? 라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요. 왜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순간을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코딩을 잘하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저기에 비하면 난 진짜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빠르게 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연습을 했을지 그 사람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노력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길래 저렇게 됐을까 궁금하다. 한번 물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타고났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뤄낸 거고 저렇게 이뤄내기 전에 정말 많은 과정과 실패와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서 제가 조금 우아하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픽스드 마인셋과 그로스 마인셋입니다. 픽스드 마인셋은요, 똑똑한 사람은 타고나는 거야 라고 강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무서워하고요, 똑똑해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똑똑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챌린지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나는 똑똑하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나 원래 이거 잘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임포스터 신드롬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성장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들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내가 살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개발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속적으로 배우려고 하고요, 항상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왜냐? 또다시 일어나서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새롭게 배우려고 하고 피드백을 받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 성공 순간을 보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타고난 거야, 난 안 돼 라는 마인드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겨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나도 저렇게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모든 걸 다 아는
완벽한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특히 개발자라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나중에 시니어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후배가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건 내가 잘 모르는데? 그래,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보자. 아니면 내가 찾아보고 나서 다시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모바일, 백엔드, 프론엔드 정말 많은 게 있고 이걸 내가 다 알 수도 없죠. 그리고 설령 내가 프론엔드만 한다고 해도 이 프론엔드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림코딩 채널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T자로 경력을 관리하고 개발 공부를 하자. 먼저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또는 이직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정하면요. 그거에 필요한 지식들이 더 축약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게 뜨고 있으니까 이게 좋더라 해서 다 배우려고 하면 금방 번아웃이 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실무나 내 사이드 프로젝트에 필요한지 내가 이걸 배워뒀을 때 내 실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이것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위주로 하나하나씩 골라서 차근차근히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엘리, 이것도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 내 실무에도 필요가 없고요. 내 사이드 프로젝트에도 필요가 없고요. 나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공부해야 될 것들 중에 정말 내 실무와 또는 내 사이드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조금씩 공부해 나가셔도 좋고요. 요즘에 수요가 너무너무 높더라. 이거 알면 내 연봉이 올라간다 하는 게 있으면 그것들만 픽해서 더 열심히 파고 공부해보면 좋겠죠. 네 번째는요. 내가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분석해 봅니다. 우선 내 약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내 강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걸 자신감 있게 잘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두각이 나타나는지, 내 이런 강점들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나만의 독보적인 무기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먼저 찾아내서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약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임포스터 신드롬을 강하게 느꼈을까? 내가 언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낮아졌을까? 내가 어떤 특정한 업무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혼나거나 내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취약한 게 뭘까라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똑같은 걸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 약점들을 모두 다 개선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딱 한 가지만 하나하나씩 공략해 나가는 게 좋고요. 약점들 중에서도 내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그것들 위주로 하나씩 공부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성장의 길을 택하자입니다.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지자라는 말인데요. 정말 특출난 타고날 때부터 개발자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습해서 계속 실력을 향상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저런 거야 라는 마음가짐보다는 나는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의 하이라이트 순간을 바라보고 있다. 저 하이라이트가 오기 전까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지 나는 알고 있어.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잘하는 것만 계속 해나가는 이 컴포트 존에 있으면요. 안전함을 느끼고요. 또 임포스터 신드롬을 거의 느끼지 않아요. 왜냐? 내가 제일 잘하는 그쪽에만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된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새로운 것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요. 또 배운다고 느끼고요. 이런 두려움과 배움이 점점 커지면서 내가 성장하는 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임포스터 신드롬을 겪을 때마다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내가 겪는 건 성장통이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림코딩 채널에서 제가 성장하는 개발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나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하고요. 내가 성취한 거 얼마만큼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이런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고요. 또 내가 실수를 했다면 이런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다음에 더 개선해 볼 수 있는지 이런 다이어리를 적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배울 게 왜 이렇게 많아? 할 게 너무 많다라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게임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의 내가 더 똑똑한데? 오늘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라고 재미있고 건강하게 개발 커리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종류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면담을 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근데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아래 코멘트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셨는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생각들은 무엇이었는지, 난 막 열심히 가자 하면서 달려보고 싶은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린 극복하는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들의 힌트를 얻으셨는지, 네, 이런 점들을 아래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기회가 되면 상담 형태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다 달아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코멘트는 다 읽어보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개발하면서 내 커리어에서 힘든 점이나 고민 상담할 게 있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형태로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멋진 꿈을 위해서 멋지게 코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 everyone!